예, 밴쿠버 레인저스 트레이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밴쿠버가 좀 메인 줄기가 되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 메인 줄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뒤에 두 건에 다 관여가 돼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 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더니 트레이드가 됐네요. 밀러 선수가. 예. 그 오늘 이제 댈러스랑 경기가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선수들이 밀러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 댈러스전 당연히 출전을 안 했죠.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밀러 선수가 원래는 이제 이동 거부권이 있죠. NMC가. NMC를 이제 거부를 철회를 하면서 좀 레인저스로 가는 게 이제 좀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인저스로 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그냥 이제 트레이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밴쿠버가 필립 히틸 그리고 만치니 선수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밀러 브랜스트램 도링턴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밀러만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브랜스트램 같은 경우에도 뭐 애널리틱 숫자는 잘 지키고 하는 그림은 있는데 뭐 이 선수가 사실은 항상 이제 뭔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숫자는 잘 찍히는데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딱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브랜스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뭐 오타와에도 있었고 예전에 오타와도 이제 뭐 베이거스랑 트레이드 할 때 이제 브랜스트램이 좀 이제 메인 패키지가 돼서 메인 패키지라고 패키지의 하나의 파트로 넘어온 적이 있었었고 브랜스트램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팀을 전전했는데 성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베이거스, 오타와, 콜로라도, 밴쿠버까지.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랜스트램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부분이 아니고 도링턴도 저는 그렇게 크게는 기대는 안 됩니다. 이제 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인저스는 밀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밴쿠버도 마찬가지예요. 히틀 플러스 1라운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메인 패키지에 가까운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틸 그리고 빅터르 만치니 그리고 조건부 2025년 1라운드. 요 1라운드는 바로 피츠버그 트레이드에서 활용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는 뭔가 히틸만 받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조건부 1라운드는 내년에 상위 13위 내로 이제 지명권이 떨어질 경우에는 2026년 지명권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조건부 지명권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건적으로 달려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요 1라운드는 피츠버그 트레이드에서 넘겼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히틸 선수 25살입니다. 레프트 핸드 자원이고 191에 95kg. 피지컬 툴 자체는 괜찮은 선수죠. 2017년 1라운드 21순위로 뉴욕 레인저스가 지명을 했었고요. 올 시즌 41경기에서 11골 구웠을 때 20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 레인저스가 히틸, 라프레니에르, 카코가 처음 이제 이 라인이 구성이 되고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할 때는 진짜 이 라인이 진짜 오랫동안 이 정말 레인저스의 핵심이 되겠구나라고 저희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카코랑 히틸을 둘 다 이렇게 내보내면서 레인저스가 좀 전력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괜찮은 선수고요. 스케이팅이 엄청나게 이 선수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네차스 정도까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스피드라든가 가속적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경기 자체는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는 공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복이 크기는 한데 골을 넣는 부분이라든가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라든가 뭐 어느 하나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선수입니다. 뭐 사실 핸드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과정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피지컬 툴은 괜찮은데 사이즈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퍽이 없을 때의 움직임 같은 게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력에서 좀 들쭉날쭉한 단점이라든가 좀 이제 좋은 피지컬 툴을 이왕 저렇게 이제 좀 괜찮은 피지컬 툴을 활용하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더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불현듯 좀 불안한 그 느낌이 좀 드시는 게 있죠. 아마 이제 밴쿠버 팬들이라면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요. 스피드가 빠르고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지런함, 근면함 자체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탑 스피드 같은 경우는 37.26km가 나오면서 상위 8%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도 131이 기록을 하면서 상위 5%.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스케이팅 게임 템포를 올리고 이 공격을 이렇게 또 스피드로 진짜 이 뚫어내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에서도 보탬을 줄 수가 있는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지역 진입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제 좀 뭐 축구로 따지면 좀 크랙 역할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60분 평균 활동량도 17.33km나 뛰는데 이게 전체 1%에 해당하는 성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빙판이 올라왔을 때는 스피드 그리고 활동량 이런 부분을 적세적소에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는 걱정이 돼.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좀 뒤에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콜로라도에 좀 잘 맞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피드 업 템포 활용을 잘하는 그 뭐냐 베드너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차스가 지금 3경기에서 5포인트 막 올리고 1라인에서 뛰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경기력이 괜찮잖아요. 근데 히티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히티는 기본적으로 좀 토케트 감독이 좋아할 만한 성향의 경기력도 가지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성향의 경기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라든가 활동량 같은 거 이제 뭐 지금 토케트 감독 체제에서 이런 거 좋은 선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기대치보다 더 높은 성적을 낸다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올해 갤런드라든가 이제 뭐 최근 한 2시즌 기준으로 따지면 수터라든가 이런 선수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선수들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히틸 선수는 피지컬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밴쿠버 제가 이제 1, 2, 2 그때 이제 그 에드먼턴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릴 때는 두 번째 체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상황 판단이라는 게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히틸이 첫 번째 체커로 그냥 이제 들어가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이 공격에서의 이런 부분을 이 어떤 옵션을 활용하는지 순간적으로 읽어가지고 이 반응을 해서 이제 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히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영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팀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스피드랑 활동량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면은 어쨌든 전방 압박 자체는 좀 수행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턴오버가 나왔을 때 주서 집어넣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거든요, 히틸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컬 활용 능력, 예를 들면 이제 그 피니시 책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빵빵 해주고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상황, 그런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좀 잘 안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리딩이 잘못돼가지고 이 체킹의 이제 방향 차트를 잘못 잡는다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스피드 활동량이라든가 피지컬 활용도 이런 부분에 좀 이제 강약점이 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제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후토크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NHL 역시나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밴쿠버에게 유리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 결국은 밀러 선수의 그 명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동안 뽑아냈던 포인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사실 밀러 선수의 그런 이제 가치 이름 네임 밸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밀러의 그런 가치에 걸맞는 느낌의 리턴을 받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밴쿠버에게 유리하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뭐 자세하게는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그냥 이제 또 이제 자세하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내부 불화 문제가 생겼잖아요. 밀러랑 페테르손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관련자들도 뭐 선수들도 이걸 뭐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라든가. 근데 이게 보스턴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죠? 보스턴도 이제 파스트르나크랑 마르샹이랑 그 막 어떤 그 보스턴 쪽의 기자가 이 뭐냐 이 두 명이 지금 불화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마르샹이 그걸 조기 진압했었습니다.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막 SNS에 갑자기 뭐냐 그 막 그 파스트리아크랑 진짜 막 결혼식 사진 간 거 막 그런 거라든가 막 침묵질하는 사진들을 막 갑자기 막 올리고 이런 게 나오면서 관련자들이 그냥 1차적으로 그 루머를 그냥 쫙 잘라버리면서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밴쿠버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었어요. 선수들도 이제 좀 뭔가 그걸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물론 이제 그게 외부적인 미디어에서도 계속 이제 이 순환이 되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밴쿠버 GM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 라커룸에서 그 두 명이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그림이 되게 됐고 결국 이제 밴쿠버가 팀의 분위기도 안 좋은 게 그냥 경기력에서 이제 보이는 상황에다가 결국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한 명을 트레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패테르손이 되느냐 아니면 뭐 밀러가 되느냐 이제 그건데 어
결국은 그 둘 중에 한 명을 처분을 하지 않으면 밴쿠버는 뭔가 이제 다른 판을 그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은 이제 좀 어쨌든 이제 밴쿠버가 올해 뭐 예를 들면 정말 하위권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올 시즌까지는 그냥 가고 내년에 그냥 이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만 잘하면 플레이오프도 갈 수가 있는 좀 분위기가 잘 되면 플레이오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캘거리 바로 아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걸 이제 책을 딱 덮고 다음 이제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을 트레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다른 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어차피 저 팀은 밴쿠버는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을 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좋은 조건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이제 쟤네들은 트레이드를 지금 팀의 방향 그 뭐냐 지금 팀의 분위기상 무조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결국 이제 얘네들은 뭐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팔아야 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밀러의 그간 명성치라든가 기록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레인저스 때. 예, 상당히 아쉬운 리턴이긴 하죠. 사실 역할적으로 봐도 사실 밀러가 1, 2라인 센터를 봐왔었고 그리고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했었거든요. 최근 3시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데 이거는 뭐 결국 NHL이 결국 이제 팀 간의 비즈니스 상황이고 상대방이 이런 약점 같은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정말 이제 그래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신 해줄게 그럴 팀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네임밸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턴이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히틸 선수가 포지션 등록 자체는 센터인데 센터로 쓰기에도 좀 애매하기는 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통산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4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좋아졌는데 48%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밀러가 어쨌든 나갔으니까 밀러의 이런 역할 좀 센터에서 좀 괜찮은 선수 결국 이제 좀 센터를 볼 수 있는 친구를 영입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센터를 어쨌든 영입을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이제 팀에 좀 100%좀 무난하게 잘할 것 같은 느낌도 이런 이 선수의 특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좀 100% 이렇게 확 안 기우는 것도 사실이고 이래 또 센터의 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좀 페이스오프 이런 것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거 이런 그림 자체도 조금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은 받은 1라운드를 즉각 패테르손 영입에 활용을 하면서 밀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좀 손해를 크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꽤 많이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패테르손 영입은 진짜 좋은 영입입니다. 밀러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100% 많이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꽤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밀러 선수의 좀 과한 투쟁심이 좀 과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국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또 뒤에 레인저스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정말 선수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제로 이제 브루스 부드로 감독 같은 경우에도 브루스 부드로 그랬나? 토케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트앤소울 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팀을 위해서 진짜 몸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쳐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몸 안 아끼고 이렇게 진짜 이런 좀 승리에 대한 좀 과한 투쟁심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국면도 있었어요. 밴쿠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팀에 좀 이렇게 좀 독불장군 같은 느낌의 이게 좀 이제 너무 과하게 좀 독이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솔직히 한 명 정도 있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이제 팀에서 이제 좀 중요한 피스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강도 잡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NBA도 그렇고 여러 팀 스포츠를 보면은 선수들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막 다 친하게 지내고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좀 이런 좀 뭐 농구로 따지면 만바 멘탈리티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 NBA 보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한 방에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느낌의 친구가 한 명 정도 있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진짜 큰 도구로 나오게 된 거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도 이제 좀 결국 이제 밴쿠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밀러가 약간 그리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는 할 겁니다. 분명히 오기는 할 거예요. 요런 이제 이런 좀
이 밀러가 있었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악바리 같이 뛰면서 뭔가 좀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좀 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시점이 분명히 아마 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괜찮은 점은 밴쿠버가 밀러 선수의 캡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밀러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밴쿠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러 페테르손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 조건적인 우위에 서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을 결국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팀 입장에서는 뭐 조건을 좀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캡까지 뭔가 손해를 보면서 파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밀러 선수의 800만 달러입니까? 캡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다행인 점이고 이미 밴쿠버는 에크말라루손 선수의 캡 페널티가 지속되고 있죠. 그때 이제 에크말라루손 저는 이거 진짜 그때도 이제 밴쿠버 영입을 할 때 진짜 위험한 이 트레이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결국 바이아웃 했잖아요. 그죠? 얼마 써먹지도 않고. 요 과정에서 이제 이 캡 페널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30만, 470만, 470만, 210만 이런 느낌으로 이 이득을 본만 이렇게 이제 좀 차등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캡 페널티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밀러의 캡 페널티까지 예를 들면 뭐 한 절반 가까이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850 정도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뭐 그 뭐냐 지금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한 거의 캡 페널티로만 900만 달러 뭐 이렇게 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다행히 피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내년 시즌 UFA 자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베서, 수터, 오코너 이번에 받았죠. 그리고 마르쿠스 페테르손 이렇게 이제 두 명 이번에 받은 선수들이고 포버트, 란키넨 이런 자원들인데 제 생각에는 베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밀러를 내보낸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베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재계약을 해도 괜찮은 자원이고 워낙 이제 골을 넣는데 출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뭐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비싸지 정말 이제 오버페이 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적당히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란키넨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백업 옵션으로 좀 괜찮은 뭐 좀 적당히 괜찮은 조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300만 달러 정도. 네, 예를 뭐 페테르손은 이제 뭐 지금부터 하는 걸 봐야겠죠, 그죠? 오코너라든가 이런 그림이 이제 조금 이제 판단 유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쨌든 UFA 자원은 베서 정도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페테르손 재계약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되게 될 테니까 일단 어쨌든 캡 페널티를 안지 않은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일단 밴쿠버 1차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레인저스는 밀러 선수 그리고 잭슨 도링턴, 에릭 브랜스트램 선수를 받았습니다. 브랜스트램이랑 도링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1군급을 생각을 하고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기회를 아예 안 받을 뭐 브랜스트램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 도링턴 아직까지 NHL에 뭐 당장 올 자원도 아니고 하니까 좀 지켜본다라고 하더라고. 지금 이제 NCAA에 있는데 어쨌든 밀러는 당장 이제 활용을 되는 과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밀러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저는 잘못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러 선수가 벌써 31살이네요. 레프트 핸드 자원이고 186에 99kg.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피지컬적으로는 좀 단단한 체구를 가진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1년 1라운드로 15순위로 뉴욕 레인저스에 지명이 됐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 다시 레인저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저스에서 이제 템파 갔다가 이제 템파에서 이제 또 어디냐 그 밴쿠버 갔다가 뭐 다시 이제 레인저스로 돌아 그죠? 그거 맞죠? 이제 그렇게 이제 루트를 타가지고 이제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렇게 왔다 갔네요. 삼각형으로 크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경기력은 진짜 전방위적인 다재다능함이 가장 매력적인 선수예요. 뭐 그렇게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활동량이 그렇게 없지도 않고 스피드도 준수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뭐 슈팅 능력이라든가 패싱 능력이라든가 뭐 동료 활용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수비 체킹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이제 뭐 피지컬이 사실 정말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신장 대비 체중이라든가 이런 이제 체격 조건은 좋은 편이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들이받고 막 압박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턴오버도 유도하고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이 수비에서도 이제 좋은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도
좀 출장 가능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하나 이제 이 빠지는 그런 경기력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핵심 역할도 좀 수행이 가능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게 하더라도 준수하게 좋은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페이스오프도 이제 아까 히트는 좀 많이 낮았지만은 밀러 같은 경우는 페이스오프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사실은 진짜 밀러는 이런 좀 과한 투쟁심에서 나오는 좀 단점이라든가, 그리고 사이즈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긴 있지만, 뭐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선수가 이 정도로 토탈 패키지로 자리 잡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선수도 좀 결점이 커리어 초창기 때는 좀 있었던 선수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커리어가 이제 쭉쭉 이어지면서 그런 결점들이 다 보완이 되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좀 토탈 패키지, 정말 육각형 유행에 가까운 선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즉시 레인저스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뭐 밴쿠버에서도 굉장히 잘했었고요. 피지컬 활용도 같은 부분도 사실은 커리어 초창기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점점 발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또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진짜 이제 지기 싫어하고 투쟁심이 진짜 과하다 철철 넘쳐 흐르는 친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도 있다. 근데 그 단점이 밴쿠버에서 터져버렸던 거죠. 자, 그런 그림인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의 선수는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밀러가 영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레인저스가 지금 현재 필요한 점을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네임밸류 이런 이제 경기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지금 레인저스에 가장 필요한 점이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레인저스 다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보면은 레인저스가 진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이제 메가리 없이 그냥 경기 내내 쭉 해가지고 그냥 발리는 게임도 당연히 있는 거고, 어떤 경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적으로 정말 이제 이 우리가 12월 그때부터 1월까지 진짜 레인저스가 많이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을 이제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레인저스가 그때도 출발은 좀 괜찮았던 경기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좀 괜찮게 했는데 경기 조금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출발은 괜찮았는데 경기 조금 지나니까 또 에너지 레벨 쫙 꼬라박으면서 그냥 이제 막 역전 허용하고 이제 경기 털리는 그런 경기들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레인저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레인저스는 좀 이런 에너지 레벨을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뭔가 이제 좀 팀에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팀에 이제 좀 에너지 레벨 좀 일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사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파나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로첵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라프레니에로도 사실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지바자드는 옛날에는 좀 그런 거를 보여주다가 최근 한 3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정말 그게 극심하게 떨어졌었고 하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저스에서는 저는 굉장히 사실 JT 밀러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이런 에너지 레벨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밀러 선수가 빙판 위에서 굉장히 솔선수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짜 막 미친 듯이 들이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퍽 경합 같은 경우에도 막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따오고, 그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겠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전염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밀러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막 다이빙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 다른 선수들도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리더가 필요한 거고,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느낌의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러는 역시나 그 역할도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레인저스 지금 이제 주장진을 바라보시면은 조금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적기도 하잖아요. 사실 크라이더도 요즘 보면은 좀 뭔가 좀 쿠즈멘코 같은 느낌으로 점점 좀 변질되는 것 같아가지고, 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폭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적극적인 투쟁심 있는 수비라고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밀러 같은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아마 잘 수행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득점에 기대도 못하는 건 아니죠. 직전 3시즌, 올 시즌 이전의 3시즌을 이제 포인트 랭킹을 따져봤을 때
밀러 선수는 뭐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골은 뭐 101골 기록을 하면서 32. 뭐 이것도 뭐 30이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 어시스트도 지금 183어시스트인데 리그 전체 8위였었고요. 포인트도 이제 284포인트가 전체 10위. 페이스오프도 55.2%로 리그 공동 14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 득점에서의 기대치 역시 상당히 출중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직전 3시즌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시즌 동안 밀러 선수가 30, 50은 못해도 달성을 했거든요. 30골, 50어시스트는 못해도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30, 60을 2번 달성했었고 30, 50을 이제 지난 3시즌에서 모두 달성을 했었는데 최근 3시즌에서 30, 50을 3번 달성. 그러니까 최근 3시즌에서 30, 50을 다 기록한 선수가 이렇게 6명밖에 없어요. 드라이자이틀, 크로스비, 맥키넌, 맥데이비드, 밀러, 란타네입니다. 이런 느낌으로까지도 어쨌든 공격 기여를 꾸준하게 해줬다라는 그림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러 선수의 또 하나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무난하게 기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파워플레이, 쇼트핸디드, 이븐 스트렝스, 여러분 뭐 공격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토탈 패키지 유형의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비 같은 경우에서도 뭐 페널티 킬링 이런 상황에서도 예, 뭐 몸 아끼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수비 기여를 또 할 수가 있는 그림이 있고 뭐 수비 또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요즘에 뭐 역습 같은 경우 빠르게 나와가지고 골 많이 넣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무난하게 기용이 가능한데 밀러 선수의 직전 3시즌 타이머 나이스 순위를 보시면 리그에서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직전 3시즌이 이렇게 이제 통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스트렝스 38이고 파워플레이 이제 16위 그리고 쇼트핸디드도 이제 뭐 공동 50위에 49위에 해당하는 이런 성적이었었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파워플레이도 거의 1라인급에 해당하는 이 정도면 아이스타임이고요. 쇼트핸드도 거의 뭐 1라인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딱 꺼낼 수 있는 이런 카드 있다라는 거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트로첵이랑 밀러가 같은 라인에서 페널티 킬링 1라인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거는 상대한 팀에서 굉장히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전 3시즌 기준으로 이븐 스트렝스 15분, 파워플레이 3분, 그리고 쇼트핸드드 1분 40초 이상 기록을 한 선수가 몇 명 있느냐고 하면은 이렇게 4명밖에 없습니다. 코피탈은 이추시킨 마너 밀러 이렇게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재다능함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다재다능함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뭐 한 2, 3라인 그런 선수들도 다재다능한 선수들 많잖아요. 근데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꾸준하게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해도 정말 토탈 패키지 유형에 딱 맞는 선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센터진까지도 굉장히 보강이 됐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지바네자드 선수가 요즘 보면은 경기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좀 의욕이 진짜 아예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도 많이 펼치고 저는 좀 태업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사실 지바네자드가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라비올렛 감독이랑 살짝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질 만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역할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아이스 타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에 좀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올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발도 느리고 활동량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영리한 전방 압박 기여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구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바자들을 사실 2라인 센터로 쓰는 거에 대한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밀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1라인 트로책 그리고 1라인에는 이제 파나린 트로책 라프렌이 내려가 있고 그죠? 그리고 2라인에 이제 밀러를 이제 위시한 이렇게 라인을 짜고 제 생각에 밀러랑 큘리랑 또 해가지고 적당히 라면 짜면 또 괜찮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밀러 선수가 2라인 센터 그리고 지바자드 3라인 센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역할도 이제 딱 정해지기 때문에 뭐 지바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윙으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바자가 사실 센터로서의 경기력 자체가 요즘에는 상당히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은 지바자들을 윙으로 돌리면서 지바자가 어쨌든 슈팅에서는 또 이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밀러의 윙으로 돌리면서 이 또 밀러의 또 이제 플레이메이킹도 능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슛 만들어 먹고 이제 이런 그림도 사실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냥 무난하게 센터로 쓴다라고 하면 트로책 밀러 지바야드 이렇게 써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점이 뭐냐면 주 센터 자원들 결국 이제 이 1, 2, 3라인 센터들이 나이도 똑같고요. 굉장히 장기 계약으로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마자도 2030년까지, 밀러도 2030년까지, 그리고 트러첵이 2029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끝날 때 되면은 진짜 다들 이제 뭐 38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7, 38 그때죠. 그죠? 이런 느낌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축 자원들의 장기 계약. 물론 이제 지금 임팩트는 별로 안 나오겠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량이 떨어질 만한 나이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지마자는 좀 벌써부터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예, 일단 어쨌든 아직까지는 나이적으로 봤을 땐 기량이 확 떨어질 만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 3년 정도 무난하게 이 세 명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한 3, 4년 이후에는 기량이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게다가 캡까지 많이 먹는, 뭐 트로체기야 좀 적게 먹으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밀러나 지마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나이도 많아지고 기량 떨어졌는데 앞으로 계약이 한 2, 3, 4년 더 남았는데 막 진짜 막 경기당 막 0.5포인트도 못하고 이러면 진짜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럴 위험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세 선수가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기량 하강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3, 4년 뒤에 세 명이 다 이제 다 이렇게 좀 기량이 좀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레인저스가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지바야자드랑 밀러는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바이아웃으로 결국 이제 좀 길게 페널티를 얻는다라든가, 그런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감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진짜 지기를 싫어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좀 의욕이 없는 경기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이미 이제 좀 팀이 좀 루징 이런 느낌으로 접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좀 모습을 보인다라든가, 그러면은 이 친구도 좀 의욕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되면은 경기력의 차이가 진짜 극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막 이제 동료들한테 호통을 치고 막 이제 동료들이랑 막 싸우려 그러고, 왜냐면 자기는 지기가 싫으니까 결과를 이제 승복을 못 한다는 게, 이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가 더 좋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좀 짜증 나고 더 이제 이러면은 이제 동료들이랑 사이도 더 안, 이런 느낌의 좀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선수의 기량 하강 시기가 비슷해져 가지고 결국은 레인저스가 좀 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여기에 이제 하나 끼얹어져 가지고 이제 밀러의 이런 이제 좀 이 과한 투쟁심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레인저스가 이제 그때 예를 들면 세 명이 좀 동시에 쇠퇴기가 와가지고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결국은 밀러가 또 이제 이 지기 싫어함 이런 부분에서의 좀 뭐 트러블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팀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상황을 하나 더 만든다라든가, 이런 그림이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것들 또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먼 미래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레인저스가 내년에도 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올해도 사실 그 누가 레인저스가 부진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렇게 부진하면 만약에 내년에 레인저스가 부진한데 당장 내년에 밀러가 또 이제 이런 또 지기 싫어함 이게 또 이제 세게 발동이 돼가지고 이런 팀 분위기가 또 흐트러진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고 하면, 레인저스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그거대로 또 피곤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인저스가 지금 현재 팀에서 부족한 부분 자체는 잘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좀 불안한 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요약을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밀러를 재영입한 사실 이 레인저스가 또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